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달력을 보니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미국 대선 내년 11월 5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이제 413일밖에 안 남았어요. 약 1년 2개월. 그래서인가 외신을 보니까요. 이미 미국 정가에서는 대선 열기가 엄청 뜨겁다고 합니다. 특히 재선을 노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4년 만에 서력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간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 대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연착륙 여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무역 갈등, 그리고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대선 판도를 뒤집어 놓을 사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대선 판도를 뒤흔들어 놓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슈는요, 미국의 대선 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슈일까요? 반도체나 2차 전지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앞서 얘기했던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일제히 이곳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 대상이 놀랍습니다. 현재 파업 중인 자동차 노조. 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민주당인 바이든이 노조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하지만 트럼프는 좀 의외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그동안 많이 쏟아냈었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2018년에는 미국에는 노동자의 날이란 날이 있거든요. 9월 3일. 이 날, 이 노동자를 향해서 좋은 말을 쏟아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정책을 비판한 미국 최대 노동조합 대표에 대해 노조가 왜 그렇게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는지 너를 보니까 알겠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거든요. 네. 이 노조는 엄청 비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가 지금은 좀 다르대요. 왜냐면 자동차 노조가 내년 미국 대선에 킹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년 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이 노조에 대해서 엄청난 구애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27일로 예정된 공화당 경선 후보 간의 예비 TV 토론 있잖아요. 여기에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래요. 아니, 이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참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날 이 자동차 노조원들 대상으로 연설에 나서겠다. 그래서 TV 토론도 제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참가할 예정인 그 자리에는 500명 이상의 미국 노조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특히 이 중에 많은 숫자가요,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노조원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애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하긴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미국의 노동자 계층의 백인들이 트럼프에게 몰표를 줬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자동차 노조의 선택에 따라 미 대선 향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연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를 간신히 이겼었잖아요. 근데 이때 트럼프 승리에 큰 역할을 한 게 미시간주였거든요. 근데 미시간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디트로이트가 있잖아요. 이 네. 디트로이트 하면 박 PD가 좋아하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도 있지만 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시간주뿐만 아니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요즘은 이제 다들 아시죠? 러스트벨트의 중심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트럼프가 다 이긴 덕분에 힐러리에게 전체 표수에선 졌지만
선거인단 숫자는 더 많이 확보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러스트벨트의 표심, 자동차 노조의 입김이 절대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디트로이트,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쪽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의 표, 이 노조의 표가 절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왜 노동자들이 이 노조에 친화적이지 않은 트럼프에게 표를 줬을까? 당시 상황을 되돌려 보면요. 이 세계화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나 높았잖아요. 이 세계화 때문에 이민이 늘어나서 우리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라는 분노가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엄청 거세졌거든요. 이때 트럼프가 이 백인 노동자들의 마음을 살살 긁었잖아요. 나한테 표를 주면 이 이민 다 막아버릴 거야. 그래서 러스트벨트에 있던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의 대거표를 몰아주었다는 사실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런데 4년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막판에 노조가 틀지 않았나요? 노조가 틀었는데 완전히 튼 건 아니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러스트벨트 3개 주 중에 펜실베니아는 여전히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줬어요. 하지만요.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바이든에게 표를 더 많이 줬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2018년에 대통령일 때 노조를 공격하는 모습, 이 모습이 자주 보이게 되자 트럼프한테 표를 더 줬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겠다. 노동자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가 뭐냐면요. 러스트벨트 노동자, 특히 여기에 가장 많은 자동차 노조원들이 2차례의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이든도 지금 노조원들에게 엄청난 구애를 보내고 있어요. 덕분에 미국 최대 규모의 노조인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 회의란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바이든에 대해서 공식 지지를 하겠다라는 발언까지 얻어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전미 자동차 노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전미 자동차 노조는 이름 그대로 이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 이 빅3 업체의 노동자들이 가입된 곳이거든요.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라고 있어요. 이 스텔란티스 아마 박 PD도 잘 아실 텐데 이 클라이슬러와 푸조가 2021년에 합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겨난 회사거든요. 이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에서 이례적으로 동시 노조 파업을 단행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 바이든 노조 친화적인데 왜 전미 자동차 노조는 바이든에게 반기를 들고 있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끝까지 바이든의 구애를 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거절할까?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러게요. 세 회사가 동시에 한다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자동차 업계의 단체 협상은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진행되는지 저도 요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빅3, 이 전미 자동차 노조는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GM이면 GM, 포드면 포드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빅3 노동자 모두를 대표하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일괄적으로 이 빅3와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상 매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선과 맞물려서 하나 봐요. 4년 주기로 한대요. 4년 주기. 그래서 바로 전 협상은요. 2019년 9월에 체결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9월 14일 얼마 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9월 14일까지 이 전미 자동차 노조와 빅3 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가 계약 종결 다음 날 9월 14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파업을 동시에 한다고 했는데 진짜 동시에 한 건 아니고요. 빅3로 불리는 새 업체의 공장들 가운데 한 곳씩 돌아가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GM이 하고 다음 날은 포드가 하고 그 다음 날은 스텔란티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협상이 틀어졌을까? 일단 노조의 요구 조건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노조의 요구 조건 이렇게 돼 있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것만 따져보면 향후 임금 36% 인상,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 대한 연금 적용, 그리고 주 40시간도 아니고요. 32시간 근무, 추가 생활비 지급, 일자리 보장, 임시직 고용 중단, 이런 것들이 주요 요구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임금 36%? 야, 이 노동자들 강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 36%는 너무 높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요. 이 협상 4년마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4년 동안 36%를 인상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눠보면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해 미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 7.1%였거든요. 1년 동안 7.1% 올랐어요. 이걸 감안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주 32시간 근무도 눈에 띄네요. 경불진처럼 주 4일 근무를 하게 해달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주 4일제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시직 고용 중단, 이 비정규직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 채용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측이 이걸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는 통계를 공개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가? 미국 자동차 노동자 전체 소득이요. 세계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통계를 봐라. 증거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이 통계를 보니까요. 물가 인상을 감안한 자동차 노동자의 평균 실질 시급이요. 2008년 이후 지금까지요.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했는데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19.3%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지? 근데 2008년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2008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금융위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당시 대통령 오바마였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때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노동자들과 협상을 했었는데 그때 미국 자동차 노조는 이 오바마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노조원들은요. 임금과 고용 안정 이런 거에 크게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금융위기가 끝난 다음에 회복될 것으로 이 노조원들은 기대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요. 2008년 이후 지금 2023년이잖아요.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를 지금 원상 복구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공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뭘까?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게 있죠. 현기차죠. 그렇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내연기관에 비해 전기차는요. 장점이 많아요. 부품이 절반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고용도 30에서 40%를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도 싸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즉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은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도 나와 있어요. 포드가 전기차 전환을 선언한 뒤 최근 1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 내 공장에서만 3,000명을 감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GM과 스텔란티스도 올해 각각 5,000명, 33,500여 명이나 줄인 바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가 바이든에게 뿔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다들 아시잖아요. 기후위기나 이런데 되게 생각이 많으시죠. 그래서 내연기관차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로의 전환을 장려하다 보니
노조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전미 자동차 노조가 좋은 시선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지금 구애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세기 동안 자동차 노조원들이 특히 경제 위기와 팬데믹에서 산업을 존속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다. 앞서 얘기 드린 그 오바마 때 그 희생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체 협상 시스템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노동자들의 좌절을 이해한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이 얘기가 뭘까요? 사실상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대통령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어요.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익 창출을 도운 것에 대한 대가로 공정한 배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 빅3 업체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배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다만 자신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전기차 전환 이거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것까지는 차마 아직까지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에게 계속 밀린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전기차 전환도 늦춰라 라고 바이든이 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전기차 하면 테슬라고, 테슬라가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 테슬라에 대한 언급은 없나요? 이 바이든은 테슬라에 대한 언급을 안 했지만 언론들은 벌써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번에 가장 승자는 테슬라다 라고 보도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박 PD가 얘기한 대로 테슬라 전기차에 가장 앞서가는 업체죠. 근데 테슬라에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테슬라에는 노조가 없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미국 기업들 중에 노조가 없는 기업도 있어? 아마존도 제프 베이조스가 노조를 그렇게 혐오한다. 노조가 생기면 회사를 접겠다 했지만 노조가 생겼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아직도 노조가 없대요. 왜 없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뭔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한 건가요? 지난 2월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뉴욕 버팔로 공장 테슬라 노동자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노조를 만들겠다. 아니 미국 회사에 노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노조를 지금이라도 만들겠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들 노동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노조 만드세요가 아니라 바로 나가세요. 해고 조치. You are fire. 이걸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노동자들 전체에 이런 이메일도 보냈대요. 모든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사내 회의 내용을 녹음하지 말아라. 이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메일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전형적인 노조 죽이기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로 해고를 하면 사법 당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게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머스크는요, 무노조 경영, 우리나라의 어떤 경영자 떠오르죠?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노조 있는 꼴 못 봐. 이런 경영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도 테슬라 공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던 리처드 오르티스란 분이 계시거든요. 이 양반을 바로 해고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설에 올랐는데 이분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히 법원에 이거 불법이다 제소를 했죠. 법원도 이거 불법이야. 노조를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돼?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요. 아직까지도 노조 인정하지 않고 이 노조를 만들겠다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머스크는 왜 이렇게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까요? 머스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유를 댔어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좋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를 결성할 이유가 없다. 내가 잘해주고 있는데 왜 노조를 만들어? 우리나라 모 회사의 회장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실제로 삼성에서 그랬는데, 이거 뺏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 삼성 얘기하셨는데, 삼성은 실제로 다른 기업들보다 많은 보수를 줬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회유했다. 하지만 삼성에서도 노조는 결성이 됐죠. 그런데 테슬라, 이 머스크는 어땠을까? 미국 자동차 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요. 테슬라는요, 시간당 임금, 복리, 후생, 이거 다 합해서 시간당 약 45달러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스크의 얘기대로라면 이게 포드나 GM, 스텔란티스보다 많아야지 이 얘기가 성립하잖아요. 네. 잘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빅3의 시간당 임금은요, 66달러. 아니, 잘해주고 있다는데 더는 더 조금 주고 있어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그러겠죠. 걔네는 좀 더 잘해주고 있다. 아, 걔네는 좀 더 잘해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아이고. 아무튼요, 이거는요, 전미 노조 파업이 이뤄지기 전에 직정한 거고요. 전미 노조 파업 4년 동안 36% 인상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인상됐을 경우 빅3의 시간당 인건비는요,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테슬라의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테슬라는 언론을 향해서 나는 노동자들에게 좋은 근로 조건,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 버젓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과거부터 외국인 노동자 착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2016년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했다는 사실이 가디언 등의 폭로까지 됐었거든요. 이때 어쩔 수 없이 머스크가 나서서 앞으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에게 사과는 사과일 뿐. 노동 조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런 폭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미 자동차 노조 회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테슬라 노동자들 불쌍하지 않느냐. 일론 머스크는 진짜 욕심쟁이다. 라고 언론에 비난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언론들이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이번 파업의 승자는 테슬라다. 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야지 정상이겠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전미자동차 노조 파업이 15일부터인데 15일 날 마이너스 0.6 그리고 그 다음인 18일 마이너스 3.32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장에서는 0.46% 회복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아니 반사 이익 받을 거라면서요. 근데 주가는 왜 더 떨어져요? 이 얘기가 뭐냐?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이미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건데,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다가 지금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이든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짓고 있는데 현대차는 엘레바마주에 짓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주에는 2025년을 목표로 전기차 전용 공장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아차도 조지아주의 조립 공장에서 내년부터 이 전기 SUV EV9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뉴욕타임즈 등 미국 현지 언론은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앞서 파업을 하고 있는 전미 자동차 노조 여기가요. 최근에 현대차 북미 본부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서한 내용이 뭐냐? 현대차의 조지아 엘레바마 공장과 관련해서 노동자 현지 교육, 환경 보호 조치 강화 이걸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현대차는 국내에 노조가 있잖아요. 북미 네. 공장에도 당연히 노조가 있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공장은 지금 노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무노조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은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 불가능하니 대신 우리와 구속력이 있는 민간 협약을 맺어야 한다. 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즉 미국인 노동자들 앞으로 현대차 공장에 정규직으로만 채용해 주고 임금도 올려주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어휴.
그럼 정의선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에 대해 정의선 아직 아무런 반응을 안 내놓고 있대요. 이 현대차 본사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트럼프도 미국 자동차 노조에 구애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이런 자동차 노조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 힘들겠네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대 기아차가 지난달 북미 시장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 늘어났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를 본 미국 자동차 노조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 얘네 미국에서 이렇게 전기차 많이 팔고 있는데 얘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놔둘까요? 더욱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현대차에게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놓아라.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노조 설립도 허가하라. 당연히 요구할 테고요. 여기에 노조를 적대시하는 우리나라 정부, 이런 정부의 발언, 전미 자동차 노조가 문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나마 선전 중인 자동차 수출, 야, 한국은 노조 탄압하는 국가야. 이거 미국 노동자들이 나서서 한국 차 사면 안 돼. 불매 운동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선전 중인 자동차 수출마저 꺾이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이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이렇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까지 영향을 줄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물 건너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냥 재미로만 보실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더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을 어떤 방향으로 틀어놓을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 정불진과 함께 말이죠. 뭐 한국에서 소비자들을 호구로 잡는 현대 기아차. 왠지 이번엔 미국에서 미국 정부와 자동차 노조의 호구가 될 것 같네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